안녕하세요. 서예가의 눈으로 조명섭 가수를 조명하는 산나루 손작가입니다. 오늘은 조명섭 가수 주제의 온라인 영상 전시 그 7번째로 4군자 중 대나무 그림을 소개합니다. 저는 지난 3월 8일 조명섭 가수 조용필 가수처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대나무 작품은 바로 그 영상에서 창작 과정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 집 아래층 거실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날따라 저물어가는 석양이 참 아름답고 우리 집 진돗개들은 한가히 논일었었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단에 링크한 그 영상에서 대나무의 특성과 조용필 가수의 쉬움에 관한 철학, 조명섭 가수가 노래로 발산하는 쉬움의 미학을 함께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 3월 8일 그 영상을 요약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저는 오늘은 조명섭 가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용필 가수를 먼저 들춥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 하려 들면 참 많은데요. 간단히 저를 매료시킨 조용필 가수의 말을 소개합니다. 세상의 모든 전문가는 자꾸 어렵게 가려고 해요.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죠. 세계의 히트한 유명한 노래 100곡을 찾아서 듣고 또 들었어요. 거기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딱 한마디로 쉽다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명섭이란 젊은 가수가 혜성처럼 등장해 어려운 노래를 쉽게 듣고 보게 부르는 거예요. 그걸 대중이 모를 리가 없죠. 아시다시피 불과 몇 개월 만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가 노래를 쉽게 부르는 걸까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쉽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부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그리는 대나무 아주 쉬워 보이지 않나요? 어려운 구도, 난해한 테크닉을 구사하기보다는 아주 가볍게 저 나름의 대나무를 그리고 있습니다. 재능은 꺾이기 쉽고 열정은 식기 십상해요. 왜죠? 경쟁과 비교 때문이죠. 정작 자기답지도 못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한 단면만 보고 남을 쉽게 평가하는 풍조 때문에 많은 능력이 상처를 받습니다. 조용필 가수가 덧붙인 말이 있어요. 자신의 선택을 믿어야 한다. 그는 누가 뭐래도 자신의 선택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명섭 가수의 선택이 빛납니다. 그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옛 노래를 선택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옛분들의 발성을 터득하기 위해 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죠. 그건 뭐 누가 뭐래도 드러난 결과가 증명하니까요. 그뿐인가요? 그는 사고와 언어, 그분들의 생활상까지 공부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온고이지신 옛것을 새롭게 다듬어 많은 이들이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명섭 가수의 팬들은 그의 선택을 믿죠? 그러니까 조명섭 가수도 조용필 가수처럼 몇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의 아이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맞죠? 하니 제발 상업주의에만 매몰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 저와 같을 것입니다. 눈 맞아 휘어진 데를 뉘라서 굽다돈고 하는 옛 시조가 있습니다. 대는 휘고 싶지 않아도 눈이 많이 쌓이면 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눈이 무거워 조금 굽은 데 눈 녹으면 다시 바로 설 대나무를 굽었다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대나무를 흔히 곧음의 상징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대의 고듬은 쇠처럼 딱딱한 고듬이 아니죠. 유연함을 겸비하고 있어요. 대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곧게 뻗친 대그림은 운치가 덜합니다.
저는 오늘 제 화두이자 주제인 조명섭 가수를 생각하며 아주 담백하게 대나무를 그렸습니다. 그가 곧고 바르게 늘 푸르게 자기 확신의 길을 가기 바라는 마음을 이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보셨는지요? 이미 보셨듯이 저는 이 대나무 작품 또한 조명섭 가수를 주제로 그의 특징이 작품 구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곧 이 작품도 조명섭 가수라는 주제에 의해 탄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조명섭 가수 노랫말이나 어록을 쓸 때처럼 작품에 그의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 작품 낙관 부분에 2020년 몇 월 며칠에 조용필 가수를 생각하며 대나무를 그렸다라고 써넣었다면 조용필 가수 이름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 작품도 문제가 될까요? 이건 또 어떨까요? 제가 조명섭 가수 노랫말이나 어록으로 작품을 창작했는데 거기에 그의 이름을 안 써넣으면 그때 그 작품은 규제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논문에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듯이 작품에도 출처를 밝히는 것이 상식입니다. 물론 작품은 논문과는 좀 다릅니다. 작품의 출처를 안 밝혀도 작품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상식적으로 예의에 벗어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출처를 밝히는 것은 저작권 존중입니다. 그러나 밝히지 않은 것은 오히려 저작권 무시라고 볼 수 있지요. 법으로 규제한다면 당연히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이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요. 약 6년 전 일입니다. 한국의 모 방송국 희망로드 세계로라는 프로그램 방송 작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 활동 상황을 취재하여 방송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며칠간 촬영에 임했습니다. 한국에서 방송이 된 뒤 이곳 교민방송에서 방송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주인공이지 않느냐 하고 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 영상은 지금 제 채널에도 업로드 되어 있는데요. 여전히 권한은 그 제작 방송사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짜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일지라도 세상에 꼭 같은 것이라고는 없는 창작을 하는 작가입니다. 일부 팬들과 공저로 출간하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알려졌듯이 이 책의 내용은 팬들이 조명섭 가수와 관련 선한 인연을 주제로 쓴 글들입니다. 책은 비매품으로 발간하여 일부 팬들과 나눈다는 것이나 발간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을 제가 담당한다는 것도 이미 몇 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여기 한 가수가 있습니다. 방송국과 소속사, 팬과 저 같은 작가가 다 같이 이 가수를 뭐랄까요? 활용한다거나 할까요? 아무튼 존재의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를 누립니다. 다 자기 상황에 맞게 누리는 것이죠. 오늘도 수많은 방송과 유튜브 또 신문 등에서 조명섭이란 이름이 대중가수로서 알 권리라는 명목으로 쓰입니다. 제 활동 또한 그 범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처음 소속사에 몇 가지 제안을 했죠. 책을 발간하는데 조명섭 가수 원고 한 편과 사진 3컷을 사용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장에서 사인회가 가능한지 여부와 소요 비용도 여쭈었죠. 모든 것이 의논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작가로서 상식이나 제 창작본을 들어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네요. 이럴 때 드는 생각은 조명섭 가수 이름 석자를 사용하면 음원처럼 자동으로 일정 값을 지불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나 하는 것이었어요. 제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팬들 계시지요. 그 명분이 조명섭 가수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인데요. 조명섭 가수를 기리는 영상을 만들고 작품을 창작하며 그의 선한 영향력에 관한 글을 모아 책을 만드는데 왜 조명섭 가수에게 피해가 갈까요?
수차 밝혔듯이 저는 2020년 제 작품의 주제가 조명섭 가수입니다. 제가 주제를 정해 활동한 것은 20수년 되었어요. 예를 들자면 2018년엔 경영탐문이 주제였는데요.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경영 이야기가 중심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작품을 하고 책을 완성했어요. 작년 2019년엔 부산시청의 전시, 즉 부산 나들이가 주제였어요.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는 분들의 두 번째 귀국전이었죠. 더불어 부산 출신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한 분이 고희를 맞아 향도 부산으로 가서 그 가족 전시를 열었는데 함께 참가했고요. 작년은 또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한 해이니 유튜브가 주제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올린 약 60여 편의 영상 어느 하나라도 제가 조명섭 가수를 흠이 되게 한 적 있나요? 저질이었나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름 해낼 것이니 함께 토대가 되어 주시고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19의 여파가 세계 어디나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심을 빕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죠. 이상 산나루 손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